그 비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대대로 이어서 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에 46명이 면직됐다는 거예요. 참 문제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4급 상당은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은 선임 비서관 2명을 포함해 9명이 구성된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첫 해인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보좌관 4급 상당 2명과 선임 비서관 5급 상당 1명이 면직됐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모가지 잘랐다는 거죠. 2021년에 5명을 임용하고 6명이 면직됐고 2022년에는 8명을 임용하고 7명이 면직됐다. 거의 90%를 갖다 잘라버리네요. 1년에 한 번씩. 2023년에는 7명이 임용됐고 7명이 면직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7명을 갖다가 해놓고 7명 다 잘라버린 거 이건 정신병자지 뭡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못 보죠. 강 후보자가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에는 보좌진 14명을 임용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됐고 9명이 면직된 것으로 이 사람 비율 맞추려면 말이 안 되겠네요. 이건 무슨 여성가족부입니까? 장관 후보로서 나는. 다만 국회 사무처에서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잦은 보좌진 교체가 보기 드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실례를 하면 수십 년을 우리는 뭐 집도 45년을 갖고 있고 여기 와서도 10년을 지금 이사 가지 않고 살잖아요. 한번 이렇게 사람을 일한 사람도 옛날에 내가 아이들 키울 때는 친정 부모가 이렇게 일한 사람을 보내줄 때도 있지만 내가 채용해서 쓸 때도 10년씩 살았어요. 10년 아줌마가 일 도와주신 아줌마가 10년씩 우리 다른데 다른 자기 집 일이 있어서 비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있을 때도 다음에 이건 본래 내 자리다 하고 그 사람을 내쫓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입장도 생각해 줘서 음식을 하면은 일한 아주머니한테다가 뭐 잡채를 하거나 무슨 뭐 카레를 하면은 저녁에 가서 자기 가족들 먹일 수 있게 절반은 나눠주고 인절미를 해도 이렇게 나눠서 같이 우리는 어차피 그거 다 못 먹고 굳어버리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 많이 풍성하게 해서 같이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을 가더라도 그 자기가 이렇게 사는 모든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가게에서 배달해 주면 그것을 내가 돈을 주니까 그 가게가 우리 아줌마를 함부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우리 아주머니한테 줬어요. 어떤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주인 행사를 하고 마트에서 더 깎기도 하고 덤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잦은 보좌관 교체가 보기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불거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강 후보자가 수시로 집에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고 이건 무슨 뭐 일하는 파출부로 생각했네요. 직접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다고 폭로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분리도 안 하고 줬나 보죠. 또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기자 보좌진을 불러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더러운 변기 거기에 전문가들 불러서 수리할 일이지 보좌진이 무슨 변기 수리공입니까? 당시 변기를 살피러 갔던 보좌진은
본인이 비대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 수리업체를 부른 뒤 해당 사항을 강 후보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강 후보자 측은 보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기 집 비대가 막히면 보좌진 불러서 수리하라란 말이 됩니까? 보좌진이 무슨 수리하러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잘리죠. 계속. 이에 대한 강 후보자인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 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람 바꿔치기는 사람,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 점화, 보좌진한테 비대 고치라라고 쓰레기 갖다가 분리수거라라고 이런 거 시키는 사람 나는 틀렸다고 봐요. 여성가족부 장관 무슨 여성가족부입니까? 뭐 국민의힘당이 너무 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여성가족부 장관감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못 뽑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을 합니까? 뭐 이데일리에서 2025년 7월 10일자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 점화, 뭐 비대 고치라라고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자기 보좌진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봐요. 썬가크루스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 것인데요. YTN 7월 재앙설 일본이 긴장하는 이유라는 기사, 2025년도 7월 2일자 기사네요. 일본 7월 재앙설 일본이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망자가 19,759명, 실종자가 2,559명, 부상자가 6,233명. 일본 부흥청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참혹한 수치 뒤에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특히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미야기기 현에서만도 15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원인의 90%가 익사였다는 사실은 쓰나미의 무서운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에 휩쓸려서 쓰나미로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죽고 지진으로도 죽고 그렇다는 거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는 또 다른 대재앙의 그림자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7월 더 큰 재앙이 온다는 예언 때문입니다. 한 일본 만화가의 예언에서 시작한 공포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7월 대지진설을 제기한 사람은 1954년생인 일본 여성 만화가 타츠키히로입니다. 1975년 만화계에 데뷔한 타츠키히로는 1999년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만화 표지에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에 11일 날 동일보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예언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언 은사를 주세요. 예언 은사는 미리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죽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37분 정확한 분까지도 맞아 들었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예언은 끔찍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후 타츠키히로는 새로운 예언을 내놨습니다.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진짜 대재앙이 일본에 닥친다며 일본과 필리핀의 가운데 해저가 분화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쓰나미가 밀려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일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당시의 3배에 달할 것이다. 해일이 무서워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5일이라는 구체적 날짜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면서 2025년 7월이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츠키히로의 예언이 괴담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예언의 정확한 적중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이 12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고, 대형 재난을 정확히 예측한 전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구체적이고 예언의 정확한 접종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12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은 가장 큰 근거입니다. 대형 재난을 정확히 예측한 전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둘째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언입니다. 단순히 재난이 온다란 수준이 아니라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거예요. 첫째, 세계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그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예주몽을 꾸기 시작했고, 사후에 작가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1985년부터 꿈일기를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왔습니다.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예지 기록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언을 그대로 적어놨다는 거죠. 예언은 의심을 낳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더해지면서 의심은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해곡에 규모 8 내지 9분 후에 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2024년도 74에서 81%에서 2025년에는 75에서 8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재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 시에 최대 사망자가 29만 8천 명, 약 30만 명이 일본 난카이 대지진에 죽을 것이다. 정부가 보고가. 경제피해는 292조 3천억 엔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올해 발생하면 30만 명이 죽고 292조 약 30억 조의 그 피해가 생긴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남서부 태평양에 있는 난카이 해국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입니다. 이 지역은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드는 섭입대로 두 판이 오랜 시간 맞물려 쌓인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면서 규모 8 내지 9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100에서 150주기로 발생되면 매번 일본 사이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자 2만 명이 발생한 1707년 호에이진 지진, 1854년 연쇄적으로 발생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안세이 대지진, 1944년 쇼와 도나카이 지진은 사망 및 실종자가 약 1223명, 1940년 쇼와 난카이 지진 사망자는 1330명, 실종자 113명으로 피해를 남겼습니다. 난카이 대진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여러가지 지금 난카이 대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역시 한반도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한반도 남해안 해일과 저주파 지진파로 인한 직접적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YTN에서 일본의 7월의 재앙설에 일본이 긴장한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세계일보예요.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국힘 차기당 대표 문자 00 25.9%, 김문수 21.2%, 안철수 13.1%. 뭐 안철수가 한동훈과 김문수가 안 나온다라자 안철수가 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꼬드겼잖아요. 미디어 토마토 제169자 여론조사의 질문에 2파전 예상 민주당에선 정청래 박찬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당에 차기 6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난 봐요. 전부 이기적이고 국민의힘당이 패배하는 원인은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고 내부 총질하고 이기적이고 국민의힘당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이 민주당이 그 승리한 이후에는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당에 가면 난도질 당해서 죽어 나갔을 거예요. 12건의 범죄를 다른 당에서 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털어내고 이 사람 우리 대표로 자격이 없다 별짓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철저하게 감싸고 자기 몸처럼 감싸서 다 대통령 만들어내잖아요. 전부 다 놔버렸어.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은 한덕수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전부 한덕수한테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전부 연자제로 지금 국민의힘당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저것들 다 구속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다음 달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열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잠시 끊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빼버렸지. 이 Y기업 하수인들이 자꾸 이 장난치고 있어서 끊었다가 나가요.